오랜만에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그죠? 역할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요? 여러분 회사 맞죠, 이거? 맞습니까? 네. 기관공 회사도 보면 이렇게 됐죠? 실무자 있고 중간관리자 있고 임원들 있으시죠? 그죠? 실무자, 중간관리자, 임원. 교재 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뿐만 아니라 6페이지. 모든 회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팀장님들?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내가 우리 기관공이라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나의 미션은 뭡니까? 사명은. 또 난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팀원들이 주로 실무자죠? 실무자들은 무슨 일 잘하면 됩니까? 시키는 일, 그죠? 자기 일 잘하면 돼요, 그죠? 누구 일? I. 역할로 해서 핵심 주제는 I입니다. 내 일 잘하면 돼요, 내 일. 그러면 중간 관리자는 무슨 일 잘하면 됩니까? 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떤 일 잘하면 됩니까? 그렇죠. 자기 일 잘하면 되죠. 그럼 임원은 무슨 일 잘하면 됩니까? 자기 일 잘하면 되죠. 그러니까 조직이 힘든 겁니다. 관리자는요, 자기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 일 잘 시켜야 될까요? 그렇죠. 핵심 키워드는 U입니다. U. 우리 이 팀장님 팀원이 다 팀장님 같아요. 차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갓 들어온 신입사원도 어때요? 팀장님처럼 업무를 잘 하고요. 팀장님 마인드로 일을 하고요. 팀장님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 팀은 어떤 팀이 될 것 같아요? 팀장님 같은 분 10분이나 있어요. 여러분 팀장님 팀에. 너무 좋을 수 있지만 능력적인 측면에서. 능력적인 측면에서 본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팀원들이 10명이나 있습니다. 어떨까요?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아, 그래 좀 이렇게 능력이 좀 부족하십니까? 네. 능력이 있지만 새로운 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사이트, 통찰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킬을 말하는 겁니다. 예. 직무 숙련도라든지 직무 난이도가 상당히 팀장님 수준으로 와 있다는 거죠. 그런 팀원이 있다면 어떨까요? 엄청 성장 속도가 빠르겠죠. 그쵸. 예. 박수 한번 주실래요? 아주 막 흐뭇해하는 모습입니다. 그쵸. 만약에 부장님이신 여기 팀장님 같은 신입사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한 조직이죠. 우리 팀을 누가 이깁니까? 그죠? 살짝 걱정하시는 팀장님 두 분 계시네요. 나 같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분이 한 두 분 계시는데. 예. 그죠? 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같은 팀원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부하 직원 육성. 이게 여러분의 어때요? 첫 번째 미션이에요. 여기 계신 팀장님들 어때요? 조직의 하이 퍼포머들이잖아요. 고성과자들입니다. 핵심 인력들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해야 될 게 팀장님 맡은 바 일을 잘하는 게 여러분의 역할론이 아니라 나 같은 놈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충우돌 해가지고 10년, 20년 동안 그 위치에 올라오셨잖아요. 근데 그 계층에서 어때요? 엘리트이기 때문에 고성과자이기 때문에 어때요? 승진하시고 대리 달고 과장 달고 차장 달고 부장 달아서 지금 팀장 되신 거 아니에요. 그죠? 해야 될 게 여러분 같은 팀원들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은 팀원. 생각해 보세요. 업무 능력이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 여러분 정도의 숙련도와 난이도를 겸비한다면 못 시킬 일이 없잖아요.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장님의 가장 큰 역할은 뭘까요? 여기 계신 우리 대표사님의 가장 큰 역할은 나와 똑같은 이사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대표이사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임원들이. 그 임원들은요, 나랑 똑같은 본부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 본부장은요, 나랑 똑같은 팀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 팀장은요, 나랑 똑같은 과장을 만듭니다. 그 과장은요, 나랑 똑같은 대리를 만들어요. 그 대리는요, 나랑 똑같은 사원을 만듭니다. 대표이사부터 말단 직원까지 어때요? 다 사장 마인드입니다. 이 회사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불안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나 같으면 안 된다라고 끝까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미션이라는 겁니다. 부하 육성 능력. 그죠? 근데 지금 여기 계신 팀장님 어떠세요? 야근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팀장님 제일 많이 하시죠? 왜 그럴까요? 근무 시간 중에 죄송한데 여기 계신 팀장님들은
여러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 직원 일을 대신해주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일은 언제 합니까? 저녁에 하시죠. 월급 조금 더 받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걸 당연시 여기시죠. 아주 큰 착각이십니다. 여러분 신입사원 때 야근 했어 안 했어요? 하셨죠? 대리 때는요? 하셨죠? 과장 때는 하셨죠? 지금도 하고 계시죠? 지금 신입사원들 야근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문제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1시간 만에 하는 그 일을 부하 직원에게 시키면 몇 시간 걸리죠? 4시간 걸린대요. 4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누가 합니까? 부하 직원이 합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여러분이 하시죠? 왜? 빠르니까. 답답해서. 그죠? 처음에는 한 몇 개 해보죠? 해봐 했는데요. 꼼지락거리고 있는 거예요. 벌써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성격 급해진 팀장이 어떻게 해요? 대신 확 뺏어서 대신하시죠? 일을 대신해 주잖아요. 그렇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대표님이 본부장을 보니까 답답해요. 일 처리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대표이사가 어때요? 본부장 일을 확 뺏어서 대신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표님 잘할까 못할까요? 잘하시겠죠. 옛날에 다 자기 해본 일이니까 훨씬 빨리 하실 거예요. 본부장이 4시간 만에 한 일을 1시간 만에 해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오, 대단하십니다, 대표님. 왜? 내 일을 대신해 주니까. 그죠? 한 3개월 지나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좀 불안해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없잖아. 그죠? 내 일은 대표님이 대신하고 계시니까. 불안하니까 어때요? 두리번거립니다. 딱보리가 걸렸어, 이 팀장. 야, 똑바로 안 할래, 임마. 그것도 똑바로 못하면 내 나이만 내가 할 테니까. 대신 뺏어서 합니다. 당연히 어때요? 본부장님이시니까. 잘하겠죠? 옛날 다 해본 일이니까. 팀장이 하면 3시간 걸리는데 내가 하면요. 1시간만 해냅니다. 그죠? 팀장이 뭐라 할까요? 오, 본부장님 탁월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또 편하잖아. 일찍 퇴근할 수 있으니까. 한 3개월 지나면 어떨까요? 위태로워요. 고양이 불안을 느낍니다. 할 일이 없잖아, 내가 지금. 이거 어떡하죠? 두리번거립니다. 야, 김 과장, 똑바로 안 할래? 내놔! 했었대요. 김 과장 일을 대신합니다. 이것도 말이 또 똑바로 처리 못하고 말이야. 하면서 팀장님이 과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역시 어때요? 훌륭하세요, 팀장님. 한 3개월 지나면 어때요? 역시 처자식 있는데, 잘리면 안 되는데, 불안하죠? 두리번거립니다. 누가 보입니까? 박대리가 보입니다. 야, 박대리 똑바로 안 할래? 내놔! 했었대요. 대신합니다. 역시 잘하시겠죠? 그 대리 역시 어때요? 불안하죠? 누구시 전화 받지 마세요. 제가 받을 테니까. 그죠? 커피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이게 되는 거예요. 요직으로 뭐 할까요? 퇴근 5분 전, 스탠바이. 칼퇴근, 수고하세요. 이래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기 팀장님 회사는. 아래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합니까? 윗사람들이 야근을 많이 합니까? 위험합니다. 그 친구들은 언제 일을 배우죠? 여기 계신 팀장님들은 처음부터 그 일을 1시간 만에 하셨습니까? 기억을 좀 더듬어 보세요. 대리 때, 과장 때 역시 어때요? 3시간 걸렸죠? 죄송한 4시간 걸렸을걸? 그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야근도 많이 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늘죠? 그러니까 어때요? 4시간 걸리는 일이 3시간 걸리고 이제는 어때요? 요령이 생겼어. 그러니까 2시간만 해내고 지금 어때요? 눈 감고 다시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팀원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십니까? 답답해만 하시고 그리고 왜 부하 직원들의 일을 대신해주면서 솔선수범한다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그 친구들은요. 성장하고 싶은데 기회를 안 줘요. 허드렛 일만 합니다. 머리 쓰는 일 안 해요. 그럼 어떨까요? 내가 이거 하려고 복사기 돌리려고 이제 들어왔나?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요직은 나 전화 받으러 들어온 거 아닌데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성장의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 부하 직원 일 대신할 적에 부하 직원 일은 딴 일을 할까요? 사람인데 가서 이력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 시간 중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야 내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그죠? 솔선수범이 아니라는 거죠. 부하 직원 일을 뺏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하 직원을 육성할지 오후에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핵심이 뭐라고요? 임원의 역할은 뭘까요? 위죠. 위. 위입니다. 팀장들에게 어때요? 이제 부하 직원 육성을 하려니까 어때요? 내 새끼만 챙기죠. 그죠?
품질관리팀 품질팀 애들만 챙기고, 그죠? 인사팀 애들만 챙기고, 그죠? 생산지원팀은 생산지원팀만 챙기죠. 그리고 막 부서 간에 이기주의가 막 생기죠. 그죠? 보이지 않는 벽들이 막 생기죠. 유리벽이. 그죠? 임원들이 보면 어때요? 이 자식들 보면은, 그죠? 인사팀이나 품질팀이나 다 우리 회사인데 꼬꾸만 저것들이 저거 새끼만 챙겨. 그죠? 그죠? 경쟁해야 될 게 어때요? 다른 회사인데 부서 간에 이기주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임원들은 함께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합니다. 항상. 팀 간에 어때요?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이 부서 간에 어때요? 이기주의를 좀 없애고 이 친구들이 분업되어 있는 상태에서 협업을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트렌드예요. 분업을 기반으로 한 협업 체제. 의사 결정을 기반으로 한 의사 조율. 이게 여러분의 역할로 바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 이렇게 저렇게 의사 결정하는 것이 역할이 아니고요. 이제는 조율해주고 조정해주는 역할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왜? 자신 없잖아요. 정답이 뭔지 모르시니까 현장에 있는 얘기 들으셔야죠. 그죠? 그래서 종합해서 어때요? 조율 조정해주는 작업이 리더 역할로 바뀌고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요. 자, 요 역할 이제 개인 잡으셨죠? 아, 나의 롤이 맞네, 맞긴 맞지. 잊어먹었다. 그죠? 내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어때요? 부하 직원들 육성하고 키우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망각을 하신 거죠. 잊어먹고 계신 거죠. 다시 한번 좀 시작해보자는 거죠. 제가 아까 승진이 좀 빨랐다고 그랬죠? 빠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조직에서 어때요? 실무자는 자기 일 잘하면 돼요. 부하 직원은요? 아니, 관리자는 부하 직원 일 잘 시키면 돼요. 임원은요? 우리 일 잘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승진 빨리 하고 싶으면 마인드 지향성을 이쪽으로 가지고 가시면 돼요. 실무자, 자기 일만 잘하면 됩니다. 여기 계신 팀장님들 어떤 팀원 보면 기분이 좋아요? 이뻐요? 일 잘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네? 싹싹하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팀에 대한 어때요? 로열티가 강한 팀원들이 이쁘죠? 그죠? 일 정말 잘합니다. 근데 회식 자세는 뭐라고 그래요? 저 막내가 건배제 한번 하겠습니다. 팀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해봐라. 뭐 딴 거 필요 없고요. 제발 민폐 끼치지 마시고 자기 맡은 바일 좀 이렇게 좀 잘해주시고요. 예.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괜히 뭐 업무가 조율이 안 돼가지고 야근하는 일이 없도록 다른 팀에게 민폐 끼치지 마시고. 예. 자, 건배제 하겠습니다. 각자 도생을 위하여. 이뻐요? 이뻐요. 맞아야죠. 일은 잘한데 어때요? 밉상이죠. 그죠? 이 친구는 어때요? 승진이 빠를까 늦을까요? 늦죠, 당연히. 아무리 기회가 와도 어떻습니까? 그 친구한테 관리 잘해주지 않습니다. 일 잘하는 친구인데요. 이렇게 건배제를 하죠. 막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팀이 우리 회사에서 제일 가는 팀이 될 수 있도록 팀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팀이 가장 팀워크도 잘 되고 그리고 회사를 리드하는 어떤 건 멋진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의 만수무강과 우리 팀의 합을 위해서. 이해요? 어때요? 어때요? 좋죠? 마인드가 어떻게 해요? 실무자인데 어때요? 팀장 마인드를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팀장님들? 내가 할 말을 자식이 대신해 주겠죠? 정말 눈치 빠른 녀석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떻습니까? 승진을 시키고 싶죠? 내 라인으로 잡고 싶죠? 예, 뭐 계보 없는 회사 없습니다. 그죠? 라인 없는 회사 없어요. 그렇죠? 예,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마음 통하는 친구가 필요하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개인의 사익을 취하지 않는다면 좋은 현상이에요. 자, 여기 계신 팀장님들 가끔 임원들하고 회식하시죠? 분기 결산하고 하실 적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가라고요? 조기 승진하고 싶으면은 위쪽 임원 마인드를 갖고 가셔야겠죠. 그죠? 여기 팀장님들 그런 분 계시죠? 뭐 상무님하고 식사하시면서 그죠? 회식하시면서 그죠? 워크숍 가가지고 서열 7위 팀장이 건배제 한번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그쪽 생산 지원팀 때문에 우리 팀 야근하는 일도 좀 해주시기 바라요. 우리 팀 애들 정말 잘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 민폐 끼치지 맙시다. 팀장님들 능력껏 보상 좀 해주시고요. 정말 자기 팀 새끼들 자기들 좀 하나 좀 챙기는 그런 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팀장님들의 각자 도생을 위하여 어떨까요? 그거 보고 있는 전무님 기분 어떨까요? 저 봐라 저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기 팀만 챙기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전무님이 어떤 말 하고 싶을까? 여기 본사의 팀장들 대상으로. 그죠? 있을 거 아니에요. 팀과 팀이 어때요? 협업해서 부서 간의 이기주를 좀 버리고 어때요? 우리라는 마인드로 했으면 좋겠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인사팀, 교육팀, 뭐 노무팀, 생산관리팀 다 같은 우리 회사 한 식구들입니다. 지나치게 팀원들의 자기 팀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좀 이렇게 불협화음이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1공장에 있는 우리 전무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2공장, 3공장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높고 진짜 혼연일체가 되는 어떤 그런 멋진 조직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무님 대표이사 한번 돼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건배제하겠습니다. 말해서 어때요? 전무장도 돼요. 와, 저 인간 저거, 좀 마인드가 됐어요. 마인드가 보니까. 그렇죠. 이런 거죠. 지향성.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아부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실무자가 팀장 입장에 생각을 하면요. 뭐가 생길까요? 인사이트. 통찰력이 생깁니다. 내가 대리지만 어때요? 우리 팀 업무가 보여요. 내가 본사 1공장 팀장 12명 중에 서열 6입니다. 근데 어때요? 공장장 마인드는 어때요? 팀장들 보면 어떨까요? 우리 공장이 보입니다. 통찰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때요? 의사결정할 적에 훨씬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죠. 편협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아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직급의 상위 직급 마인드는 어떻습니까? 조직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저기 높이 떠서 새 눈으로 조직을 바라보십시오. 그랬을 때 어때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좀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은 죄송한데 실무자가 아니라 매니저라는 얘기예요. 제발 부탁인데 야근 많이 한다고 일 많이 한다고 만족해 하지 마시기 바라요. 부하 직원들 뭘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찍 퇴근해야죠. 자, 오늘 이 과장 오늘 팀장 특별 승진 시켜줄게. 근데 이 과장이 뭐라 그래요? 저는 됐습니다. 팀장할 생각 없습니다. 됐어요. 과장은 만족합니다. 이런 회사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야, 1팀장, 자네 이번에 그 본부가 2본부제로 편제되니까 자네 본부장 승진해. 팀장이 뭐라, 저 고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본부장할 생각 없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이런 조직은요. 문제 큰 조직이죠. 왜 그럴까요? 팀장이 보기 어때요? 본부장이 측은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애쓴다. 아이고 참 월급 한 돈 10만 원 더 받고 그죠? 이래 보인다는 얘기죠. 곤란하겠죠. 공인입니다. 팀원이 보기 어때요? 야 나도 열심히 일해서 팀장 돼야겠다. 팀장도 어떻습니까? 야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본부장 한번 달아봐야겠다. 방 하나 빼고 있잖아요. 높은 의자. 팀장이 그러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부장에서 본부장 되고 제일 좋았던 게 제 앞에 테이블이 하나 놓인다는 거하고 제 방 하나 생긴 거. 그다음에 책상을 이제 의자를 바꿔주더라고요. 큰 걸로 이렇게 누우면 어때? 목이 닿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닿죠 지금? 그 기분 맛에 내가 저는 있었는데 PC방 의자 그죠? 그리고 제가 팀장 일적에 본부장님 방에 들어가면요, 본부장님은 항상 이러고 계십니다. 이러고 있어요. 야, 정말 편하겠다. 연봉 1억 넘게 받고, 뭐 똑똑하고 들어가면 항상 제가 보기엔 분명히 이러고 있어요. 막 일어나요. 하는 일이 그냥 결제하는 일밖에 없어. 빨리 나도 열심히 해서 본부장 달아야겠다. 저희 본부장님은요, 도장을 정말 좀 재밌게 찍었어요. 밑에 유리 테이블이 있는데요. 도장을 찍을 때 딱 찍어요. 소리가 딱딱 납니다. 진짜 밑에 유리 깨질 정도로 찍어요. 열심히 해, 변 팀장. 딱 이렇게 찍어줍니다. 야, 나도 나중에 본부장 되면 저렇게 찍어야지. 그 출근하면 하는 게 없잖아요. 맨 저녁에 보니까 뭐 술 먹고 주말에 골프 치고, 아침에 오면은 뚝뚝 뚜리면 이러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죠? 저 괜찮네, 저거. 그죠? 자기 방이니까 자동 오르잖아. 그죠? 그래야죠. 그래야 열심히 하죠. 왜? 내 앞에 있는 큰 나무. 여기 계신 팀장님들은 또 누군가의 롤 모델일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꿈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나도 열심히 해서 누구 팀장님처럼 멋진 팀장이 되어봐야지. 그래서 어때요? 부하 직원들 앞에서 아쉬운 소리, 힘든 소리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때요? 측은지심이 올라옵니다. 안 달아야겠다. 나는 그냥 오래 가늘고 길게 가야겠다.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식사를 할 건데요. 예. 요거 잘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요게 보통 이렇게 삼각형인 게 정상적인 조직이죠. 근데 조직이 어때요? 이렇게 역삼각형인 조직이 하나 있어요. 이 임원이 가장 많고요. 관리자가 중간이고요. 실무자가 가장 적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실무자가 가장 적고 임원이 제일 많은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 조직인데 실무자가 적고 관리자가 중간쯤 받고 임원이 가장 많은 우리 회사 내에서 양으로 온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관리자가 가장 많이 임원이 가장 많이 받는 거 알고 있는 거 뭘까요? 월급. 월급이 어때요? 역삼각형이죠. 올라갈수록. 또 뭐 있을까요? 책임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의사결정, 그죠? 책임감, 권한.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방이 커요. 맞아. 자리, 에리어, 지을 좀 커요. 훌륭해. 또 뭐가 있을까요? 다 맞는 얘기요. 자, 여기서 하나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 이거. 정보의 양이 어때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많습니다. 월급도 많고 당연히 많습니다. 예. 정보의 양이 많죠.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어때요? 의사결정하기가 편하죠. 그리고 어때요? 전체를 보는 통찰력이 생기죠. 그죠? 팀장님보다 임원들이 어때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려면 최대한 정보를 많이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조직은 항상 비선 라인이 있죠. 여기 있는 팀장님들 13분이 정보를 다 공유하면요. 공장장님이 갖고 있는 정보의 양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층별 모임이 있죠. 그죠? 여기 있는 팀장님들이 팀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팀원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공유하면요. 팀장님이 갖고 있는 정보의 양과 맞먹는다는 거죠. 정보가 많으면 뭘 잘할 수 있을까요? 처세를 잘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도 정치학이 통용되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볼까요? 여기에 죄송합니다. 이성인 과장님이 여직원인데요. 과장님이에요. 제가 정보가 좀 많아요. 근데 정보가 많은데요. 이분이 골초래요. 죄송합니다. 예. 염소래요. 염소. 하루에 담배 2갑을 피네. 2갑을. 정보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얻었어요. 근데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분하고 뭔가 조직 내에서 릴레이션 관계가 있겠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술을 한 잔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갔어요. 2차 간다 보니까 우리 3명만 갔어요. 그죠? 근데 술을 먹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우리 이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팀장님은 담배 피우는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제가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될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요즘 여자 담배 피워가지고 택 잡는 애들이 있냐? 그거 꼰대지. 기호품인데 뭐 스트레스 받다 보면은 담배를 필 수도 있고 뭐 술을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누가 무슨 말 하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우리 이 과장님이 저에 대한 감정이 어떨까요? 우호적일까요? 적대적일까요? 우호적이겠죠. 왜?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용인해 준 사람이니까. 근데요, 제가 이 꼴초라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정보가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 피우는 여자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죠? 어디 여자가 이제 아기를 잉태할 몸인데 그걸 어떻게 네 꼬친을 막 흡입하고 그래? 엄청 이제 고지식한 사고방식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똑같이 2차 갔습니다. 여기 3명 있는데 잠깐 나갔어요. 똑같은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대로 대답했겠죠. 열을 내면서 어디 여자가 아무리 세상이 종말이라도 그렇지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했습니다. 그런 게 그 여자냐고 그게 인간 같지도 않은 거지 쓰레기 막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이 과장님이 저에 대한 감정이 어떨까요? 저 꼰대가 저러니까 일을 졌다고 하지. 어때요? 아주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온다는 거죠. 업무협조가 어떤 경우가 잘 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겠죠. 잘 들으세요. 정보는 처세용이지 자랑질용이 절대 아닙니다. 금방 했던 제 이런 처세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보같이 이런 짓을 하는 분 있죠. 정보를 자랑질용으로 쓰는 분 있죠. 들었나? 진짜 탑시크릿인데 비밀이 됐잖아. 이 과장 걔있잖아. 꼴초란다 꼴초. 와 여자 담배를 하루에 2가씩 핀대. 와 뭐 그런 데가 다 있는데? 니만 알아.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얘기했어요.
이분 어때요? 일주일 못 넘깁니다. 미치겠어요. 탑시클인데 혼자 알고 있기는 너무 그렇잖아요. 어디 갑니까? 친한 측근 있죠? 저 옆에 계신 분과 좀 친하시죠? 조용 부르죠? 빅뉴스 얘기하죠. 꼴초라고. 저분 어때요? 일주일 못 버팁니다. 옆에 또 넘어가죠. 이분 어때요? 들었나니 이 과장. 니 담배 피다 손 났던데 두갑 핀다고? 우와 어때요? 열받죠? 추적 누굽니까? 이 인간이에요. 저 촉새 봐라 촉새. 업무 협조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문제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 과장하고 안 친해요. 고양이와 개사입니다. 되게 상극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말이 이 귀에 들어갈까요? 나는 내 측근한테만 얘기했는데. 신기하죠, 그죠? 팀장님들. 저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서 조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이 1000개 있고 귀가 1000개 있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하고 두 사람은 정말 안 친한데요. 어떻게 친합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조금 친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조금 친하고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좀 친하고. 그러니까 제가 뱉은 말이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 사람 귀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조직 내에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시거나 좀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특정인을 폄하하는 얘기를 하면 어때요? 그 얘기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장 내에서 얻은 정보는요. 처세용이지 자랑질용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전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